지수부터 오늘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보죠.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고요. 코스피 지수는 0.87%, 코스닥은 1.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 자체 상승폭도 괜찮았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으며 종목들이 윗꼬리를 막 달고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오늘 시장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자, 보통 이게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보면은 동시호가 때 좀 움직임 폭이 크진 않죠. 이때는 조금 있었네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 10분 동안 오늘 금일 상승했던 거 그냥 자 오늘 여기서 갭상승 시작했고 미증시 때문에 중간에 좀 밀렸다가 중국 증시 이후에 다시 꾸역꾸역 오후장에 올라갔죠. 그리고 막판 동시호가 10분 동안 예전에 횡보했던 구간으로 10분 만에 뺐어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오늘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 분명히 시초에 사는 척 파는 척 얘네들 오늘 엄청 간봤거든요. 근데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도 뭐 나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계속 팔아왔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외국인이 귀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죠. 기관은 얘네는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연기금이 정말 쉴 틈 없이 주식을 팔아대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방어적 투자 집단인 연기금이 주식을 계속 판다? 살짝 좀 그렇긴 해요. 아무리 연기금이 바보라고 하긴 해도 이 정도로 계속 연일 매도세를 보여준 적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제 기억에는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연기금이 이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준 거. 코스피 지수는 지금 최근 시장 보면 맨날 갭상승, 갭하락, 갭상승, 갭매꾸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예 진입 각을 잘 안 준다. 막 마음 편히 투자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양봉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두 개? 저 절반에서 이 정도 수준만 보여줬어도 아, 절반 지지 받았다 하고 이제 한 번 더 전고점 치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겠거든요. 좀 뭐 우량주나 비중 큰 거 좀 담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상승하고 다음날 갭 하락하고 다음날 갭 상승하고 만약에 오늘 미증시 지금 미 선물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잠시만요. 미 선물 지수 한 번만 보죠. 아, 너무 느려요. 컴퓨터가. 미 선물 지수도 사실 어제 반등 구간, 나스닥도 오늘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 차트 상으로는. 자, 지금 시장에서 조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우려를 해야 되는 건 또 요즘 또 미중 갈등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인 또 1,000명 무더기로 비자를 취소하고 있고 왕이도 뭔가 자꾸 트럼프 탓하면서 미국하고 좀 마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언제 좀 본격적으로 진짜 지금은 계속 그냥 입만 가지고 서로 글로만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바이든한테 밀리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대통령 한 번 더 하려면 국민들한테 나 이거 하나는 진짜 잘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잘한 거 사실 미경제를 굉장히 끌어올렸다. 뭐 이게 정말 트럼프가 잘한 거죠. 그럼 이걸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위로 더 올려야 되는 게 사실 트럼프가 연임을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잘한 게 사실 코로나 확산을 막지도 못했고 가장 많은 사망자, 가장 많은 확진자, 불명예 타이틀은 미국이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국민의 건강과 이런 걸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안보, 북한도 마음대로 뭐 북한도 지금 뭐 관계 개선된 것도 없고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를 까내려 갈 게 많은데 이 미증시 경제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을 확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민주당은 대선 전에 미증시를 떨구기 위한 뭔가 액션들을 계속 취할 거예요. 원래는 코로나 뭐 경제 봉쇄 이것들 많이 얘기했었죠.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고 하니까 경제 봉쇄를 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발언들이었습니다. 경제 봉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미증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생각할 만큼 쉽게 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이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싸움이 나게 부추기는 거 혹은 북한이 미사일 한 방 쏴주는 거 이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전에 만약에 민주당이 바이든 지지율이 더 트럼프와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미 대선 전에 큰 폭의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정치적 영향으로 상승한 게 큰 거지 뭐 경제적으로 엄청 개선되고 좋아졌다 이래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보통 증권가는 민주당, 공화당 중에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성장해야 뭐 이제 밑에 국민들도 잘 살게 되고 이런 쪽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많이 물려야 이제 그 돈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진보 보수 이건 똑같은데 그래서 보통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미증시는 힘있게 치고 올라가진 못해요.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물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뭔가 기업들을 성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죠. 트럼프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증시는 조정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약간 거품을 끼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결국 그거 조정이 온다고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정권을 받았을 때 증시가 빠지면 욕을 먹겠죠. 뭐 역시 민주당이 정권을 받으니까 증시 박살나는 거 봐라. 공화당이 역시 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인들 물량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동학개미라고 하고 미국은 로빈훗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새롭게 신규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여기서 민주당이 정권을 받았는데 증시가 떨어지면 역시 공화당이 짱이었어 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해도 만약에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한 52% 정도 되고 트럼프가 한 40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지율 간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 증시는 대선 전에 뭔가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임기 끝나기 전에 증시를 빼놔야지 트럼프 임기 끝나고 자기들이 받았는데 증시가 빠지면 그것만큼 안 좋은 그림이 없을 테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좀 더 상승의 여력은 있을지언정 미국 대선 시작 전 얼마 전이나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 그 사이 기간 동안은 굉장히 큰 낙폭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고려를 해두세요. 좀 너무 먼 얘기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놓고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거기에 하나씩 대응하시면 돼요.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증시의 조정을 좀 크게 준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될 만한 게 사실 미중 마찰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히토류나 이론 관련주들도 아래 갭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염두하면서 그냥 천천히 보험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ABL 바이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괜찮은 친구거든요. 지금 보면은 딱 적당한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60일선을 좀 칼같이 지켜주는 친구예요. 다만 여기 아래에 있는 갭자리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지 않으면 큰 일이 날 수도 있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커졌을 때 그렇게 거래량이 큰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눈에 띄는, 그리고 애초에 윗꼬리를 잘 안 빼거든요. 얘가 꽉 찬 양봉들을 좀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없이 막 마이너스 11%씩 빼요. 고점 대비 얘는 15% 뺐으니까 요만큼 거래량 가지고 낙폭을 계속 보여주고, 거래량 없이 조정 주고, 최근에도 거래량 좀 터져주고 하니까 얘는 60일선 딛고 한 번 더 재차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추세도 괜찮아요. 얘는 만약에 진입 타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안전하다, 난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33,000원 안착하는 거 딱 1시간, 33,000원 위에서 노는 거 한 1시간만 체크를 하세요. 33,000원 1시간만 체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60분 봉이에요. 60분 봉은 60분마다 봉이 하나씩 생기죠. 그럼 내가 딱 봤더니 12시 2분에 이 종목이 33,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체스님이 1시간만 보랬어 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1시간마다 봉이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12시 3분에 봉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럼 다음 봉 하나 더 만들어질 때까지 구경하라는 거예요. 다음 봉 하나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33,000원 위에서 딱 1시간만 지켜보고 33,000원 지켜준다 싶으면 그때 일단은 뭐 비중 5%나 10% 정도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 480일선 31,700원? 그래봐야 여기서 낙폭 얼마 안 돼요. 마이너스 2, 3%? 그 정도 수준에서 한 번 더 담고 60일선 이탈하면, 이 60일선에서 한 3% 정도 이탈하면 내가 이 60일선 딱 타이트하게 붙었을 때 잡았던 물량 절반, 잡았던 물량만큼만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구간에서 대응을 해도 먹고 나올 수 있어요.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 친구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목표가는 자기 그릇만큼, 뭐 힘 좋으면 볼벤 상단까지도 가겠죠. 아니면 37,500원. 기대 수익률이 10몇 프로, 한 15% 되는데 손절했을 때 4% 수준이다라고 하면 들어갈 만해요. 그러니까 항상 진입하기 전에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종목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다. 기대 수익률이 15%인데 손절하면 5%다. 그러면 더 많이 먹고 덜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건 보통 반대로 많이 하세요. 꼴랑 3% 먹자고 3% 올라가면 팔 거면서 3% 먹자고 마이너스 막 20% 열려 있는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